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맡고 있는 김동엽입니다. 자, 이제 9월 29일, 네, 오늘 포함해서 9월달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주간 월요일이 돌아왔는데요. 지난주 내내 좀 삐끗삐끗하다가 금요일날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낮에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장중한 때 100포인트가 넘게 마이너스가 나면서 굉장한 하락을 좀 보여줬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어떻게 투영이 될 것인가 주말에 이제 굉장히 노심초사 하셨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예상보다는 또 비교적 그래도 흐름이 오전 한때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해가지고 시장 분위기는 현재로는 뭐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같이 오늘 출발할 때 9988 인사하면서 가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주식 먹방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계속 활용해 주시기 위해서 남아 계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보면 보완주들이 역시 좋습니다. 여러가지 오늘 이슈들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정자원 센터 화재 관련해서 또 재료들이 막 샘솟는 상황들인데, 뭐 오늘 주제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원래 주제 제가 정한 게 이거였거든요. 하늘이 녹는다 네이버 이래가지고, 앞서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진짜 하늘이 돕는 네이버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이버 자체가 뭐 지난주 내내 그 두나무와의 뭐 일정 부분 합병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올라왔는데, 주말 사이에 뭐 뜻하지 않게 또 국정자원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런 조직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게 주제가 안 바뀌지? 하늘이 돕는다 네이버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보내드린 것 같은데, 주제가 안 바뀌고 있네요. 자, 바뀌겠죠, 좀 있으면. 하늘이 돕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국정자원과 관련해서도 또 네이버가 우뚝 중심축에 쓰는 모양이 나와서, 오늘 뭐 두나무 이슈 갖고서도 올라가겠지만, 제 생각엔 오히려 국정자원 화재 최대 수혜주,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까지 보면 뭐 사실 호재로 볼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100포인트나 빠졌겠죠. 안 좋은 내용들만 잔뜩 나와가지고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하 빨리 할 필요 없다, 이게 이제 백업 데이터들도 뭐 실업상 청구 건수도 줄었지 뭐 이러면서 금리 인하를 왜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런 이제 의문부호가 붙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움직임이 나왔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 견딘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굴하지 않고 계속 관세에 대해서 이제 억압을 하고, 또 바이오 관세도 100% 때리는데 일본하고 유럽은 15%다 이러니까 우리가 뭔가 되게 도장 안 찍고 사인 안 한 거에 대한 좀 역차별 비슷하게 받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어느 그 기사를 보면은 뭐 러트릭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 투자금에 대해서 3,500억 불보다 더 내라. 심지어 어떤 보도를 보면 5,500억 불 일본하고 금액을 똑같이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왔다. 그래서 야씨 3,500억 불도 아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지금 개기고 앉았는데 5,500억 불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어쨌든 뭐 주말 사이 관세 이슈가 여전합니다.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뭐 두 가지, 그러니까 환율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 3,500불을 저 미국에다 갔다가 파킹을 한다 그러면 우리 달러 재고가 급감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른 우리가 그래서 수합을 계속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미국은 안 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틴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뭐 25%인지 50%인지 100%인지 모르겠지만 뭐 인도 방식대로 이렇게 50%씩 관세를 세게 매긴다고 했을 때도 우리나라 환이 좋을 리는 없단 말이죠. 하여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 워낙 지난 주말에 환이 많이 올랐다가 오늘 조금 주춤은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일단 증시가 반등을 했고,
주말 사이에 더 격화되는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춤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가 나오면서 또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원화가 강세로 조금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파월이 역시 얘기했던 증시 과열 문제가 미국도 결국 3일 빠지다가 금요일날 조금 올랐는데, 이게 완전 해소가 된 거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늘까지 연속성 있게 좀 오르면 파월 얘기한 거 잠깐 경고로 들리지만 여전히 AI가 갈 길이 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오늘 만약 밤에 다시 반락이 나오면 파월의 힘은 여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연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쉬는데, 이 기간이 도대체 무난한 거냐, 평탄이냐, 아니면 켜켜이 악재가 쌓인 다음에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둘 다 양비론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뭉쳐가지고 10월 10일 날 한꺼번에 터질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악재가 쌓여가지고 10월 10일 날 큰 폭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들한테 정답을 주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도 내려가도 다 이유가 있고 양쪽으로 극단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가도 된다도 있고 엄청 줄여야지 된다, 이런 양쪽의 시각들이 팽배하다, 이런 얘기 드릴 수밖에 없겠죠. 저도 계속 앞으로 한 3, 4일 아직도 남았으니까요.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추석 전에 돈 필요하니까 이틀 전에 팔아요, 이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일 매도해서 당일 출금이 가능한 시스템들이 대부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이번 주 목요일날 팔아도 목요일날 돈 출금을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어쨌든 상황을 지켜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임박해서도 나올 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내용들 쪽 보면은 역시 이제 하늘이 돕는 네이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끝나고쯤 나온 얘기죠. 두나무와 이제 네이버와의 주식 교환 얘기 나오기도 하고, 또 두나무가 네이버에 자회사로 편입된다 정도까지 버전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하면서 사실 이게 덩치가 엄청 차이 나는 거긴 하지만, 네이버는 한 40조 되고 이제 두나무는 한 상장주가 아니지만 시장에서 한 10조에서 한 15조 정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큰 딜이 나오는 건데, 네이버가 이제 어쨌든 코인 시장에 본격 뛰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장이 엄청나게 박살났을 때지만, 이거 시장 좀 돌아가는 판세 보니까 결국 이번 정부에서 중용되고 있는 네이버와 LG 출신들이 요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네이버랑 LG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로봇주는 로보티즈가 제일 잘 가고, 네이버는 네이버가 잘 간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관련되는 리포트 나왔을 때 네이버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꼽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웹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지난 한 주 보면은 많은 결제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었고요. 디즈니가 지분 참여라든가 이런 소식이 있는 네이버 웹툰도 가망성이 높은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네이버가 어쨌든 이번 정부의 최대 수혜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마디로 주말 사이 또 한 번 하늘이 돕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이 나온 게 바로 이거잖아요. 자, 정부24 대체 사이트로다가 네이버를 지정을 해가지고, 정부 지금 전산망이 한마디로 뻑이 나가지고 제대로 안내도 안 되고 서비스도 안 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부 공지를 네이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도 물론 전 국민 메시지화 돼 있는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네이버를 이 정부 메시지의 공식적인 대체안으로 지정을 했고, 지금 카카오는 오늘은 일부 보합권 반등이지만 이번에 카카오는 엄청 욕 먹으면서 주가도 지난주에 부러짐.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완전히 크로스 돼가지고
주가의 움직임들이 상반돼 있는데, 물론 뭐 카카오도 제 생각엔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욕을 들먹는 식으로 개편하면 좀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네이버의 위상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레거시 금융,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네이버가 두나무랑 뭐 연결고리가 됐어, 이거의 방점에서만 볼 게 아니고,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뭐 지금 은행권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두나무와 네이버의 뭐 합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레거시 금융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라는 시각이 좀 나오고 있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진짜 큰 파장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오늘 아까 그 뭐 정부 메신저의 역할을 네이버를 통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오늘 네이버가 중심이 될 것 같다. 아침에 대체고려서에서 한 4%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거 10%도 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장초반 저희 방은 아침에 7시 50분부터 리딩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체거래소가 8시부터 하니까요, 아무래도 그때 바로 전부터 열어서 대체거래소 강세 종목군들이 KLX 본장 와서도 대부분 이제 주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신경 요즘 바짝 쓰고 계시겠지만, 대체거래소 초반에 강세 종목군들 잘 체크를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또 저는 강조를 드리는 게, NXT 전날 저녁에 셌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 생각보다 더 튀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가 금요일날 대체거래소 오후 시장에서 5%인가 6% 올랐다고요. 근데 오늘 몇 프로 올라있습니까? 지금 현재 16% 올라있죠. 10% 더 올랐어요, 지금. 물론 오늘 이제 뭐 네이버가 더 돋보여서 상대적으로 이제 두나무도 같이 으쌰으쌰, 두나무 지분이 있는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이 강세인 것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요즘 강조드리는 게, 뭐 시간의 단일가 더 훨씬 종목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역동성은 NXT 시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 오래 하잖아요. 8시까지 하니까 전날 8시까지 하면서 강세로 끝난 애들 중에 그 다음날 NXT 아침 시장에서 훨씬 더 강해지거나 본장에서 훨씬 더 강해진 애들이 여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는 결제 쪽이 강한 건 아니고요. 두나무 지분 갖고 있다, 이제. 왜냐하면 주말 사이 이제 해석을 한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약간 트로이의 목마 같은 느낌 있죠. 예, 트로이의 목마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데, 트로이의 목마. 예,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게 항복의 선언처럼 마치 트로이의 목마를 딱 뭐 버려놓고 갔는데, 이것들이 뭐지 그래가지고서 이걸 그냥 성안으로 들여놓고 막 축제를 하는 와중에 트로이 목마에서 막 군인들이 뛰쳐나와가지고 그 성을 함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게 옛날 뭐 그리스 신화인가요? 뭔지 뭐 로마 제국 할 때 나왔던 뭐 그런 얘기들이라고 그냥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네이버와 두나무 그러면 어쨌든 뭐 비교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가 봐도 네이버가 두나무를 먹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주말 사이에 일부 해석을 보면 두나무의 그 송치영이라는 대표가 오히려 네이버 파이낸셜의 뭐 최대 주주가 되고 오히려 역할이 좀 역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두나무가 오히려 네이버를 뭐 먹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꽤 역할을 하는 입장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두나무의 가치가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두나무의 지분 갖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의 입지가 좀 더 강해지겠죠. 아무래도 평가액에 대한 산정이 새롭게 될 것이고, 뭐 그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두나무에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두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지분관계 주식들한테 긍정적인 개념이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쨌든 뭐 국정자원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마비가 되면서 국가 전산망 자체가 크게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주말 사이에 아주 시끄럽게 보도가 되면서,
클라우드, 또 보안 이슈, 또 오늘 이제 두나무 이슈, 또 로봇 이슈, 요렇게 한 4가지. 오늘은 뭐 사실 금요일하고는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이 한 2,000개 육박합니다. 금요일은 올라가는 게 한 200개밖에 없었는데 오늘 완전 산전벽해라고 하죠. 뭐 갑자기 세상이 뒤바뀐 듯한 느낌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주 금요일에 반전 그대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와 그러고 올라갑니다만 어쨌든 국정 자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규모 우리 국가 전산망을 관장하고 있는 센터의 화재로 인해서 수백 개나 되는 국가 서비스가 이제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큰 뭐 데이터 센터 자체에 대한 이슈에 대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요. 사실 이게 물리적 보안에 좀 가까운 이슈인데 오늘 보면 뭐 화재의 원인이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뭐 사이버 보안 이슈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의외로 사이버 보안 종목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뭐 소프트캠프도 그랬고요. 뭐 사이버원도 강했고, 또 아까 이제 제가 뭐 목록으로 이따 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사이버 보안주가 의외로 강해서, 아니 배터리 교체하다가 화재 났다는데 사이버 보안주는 왜 이렇게 센 건데, 그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기가 막히게 또 그런 섹터들이 세게 올라가는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좀 S2W라고 상장된 지 한 5일 된 저 종목도 오늘 되게 세고 굉장히 좀 희한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두나무 집은 많은 애들, 로봇주 중에서도 여전히 뭐 로보티즈라든가 시메스라든가 몇몇 개 종목들의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뭐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지금 원래 예상은 뭐 지난주까지 전에 보면은 진짜 천당과 지옥을 오간 증시다.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팔까 살까에 대한 해답은 이랬는데, 오늘은 뭐 개인들 수급이 지난 금요일날 1조 샀죠. 오늘은 또 올라오니까 또 샀던 수급 중에서 일부는 또 아이고 먹었다 이러고서 파시는 그런 수급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지금 주간 증시 전망 보면은 연휴가 이제 코앞이고, 또 미국의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변수도 아직 해결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평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3,200까지 열어놓거나 3,500까지도 열어놓는 그런 좀 광범위한, 이게 사실 300종 주간 증시인데 300포인트를 등락의 어떤 레인지로 해놓는 건 사실 이게 의미가 없죠. 아니 무슨 지수가 위아래가 300포인트나 차이 날 정도라고 하면 이게 뭐 지수 예측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인데, 하여튼 뭐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열어놔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있고요. 다음 달 에이펙 협상이 고비가 된다고 하는 거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지금 이것저것 막 던지고 있어요. 뭐 5,500억 불에 대한 그 투자액, 뭐 증액에 대한 이슈까지도 나오고, 물론 뭐 이번에 그 경제부총리가 미국의 재무장관 만나고 와서 뭐 환율 이슈가 협상이 됐다 이렇게 주말 새 얘기가 있긴 했는데, 그거는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환율 조작국에 대한 이슈가 일단 해결이 됐다,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어쨌든 주간 증시에 대해서도 약간 반신반의죠. 시장이 좀 일단 올라왔고 지난주 금요일에 워낙 흔들리다 보니까 이 상황의 여진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증시 보니까 이제 코스피, 원화, 국채가 다 꼬꾸라졌다 이런 얘기들. 추석 앞두고 떨고 있는 개미들, 지난 금요일날 오히려 뭐 지수 그렇게 많이 빠질 개인들 많이 사셨어요. 그리고 오늘 반등 나오니까 또 지금 개인들은 올라오면서 계속 팔고 있죠. 뭐 3분기에 지금 17조 팔았다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이 개인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개인의 주류를 보면 사실 2,500 넘으면서 개인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3,000 넘으면서도 팔았고 최근 3,400대까지도 계속 팔았어요. 근데 여기선 일부는 이제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이제 밀리면 산다 있는 거죠. 금요일날 왕창 밀리니까 사서 오늘 또 반등 나오니까 파는 그런 단기 수급성 개인 플레이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자, 장 올라가지만 안 믿는다.
오를수록 안 믿는다. 우리장 뭐 그 옛날에 수십 년 동안 보여줬던 이제 가스라이팅이죠. 올라갔는데 이번에 못 팔면 안 돼라고 해서, 근데 좀 일찍부터 팔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팔고 인버스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버스는 어쨌든 3200 밑으로 내려가야 뭐 일부 수익권이라고 하는데, 오늘 반등 보니까 3200 뭐 깨지고 이렇게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요일날 빠진 거 보고 일시적으로 와 그랬겠지만, 오늘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장이 뭐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 금요일날 빠질 때는 악재가 막 여러 개 막 그 삼각파도식으로 부딪혀서 빠진 거지만, 적어도 정부가 뭐 4천이든 5천이든 뭐 계획대로 해서 임기 말 정도나 2, 3년, 한 2년 정도 전 보는데요. 그 시점 사이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성장률에 뻑이 나지 않으면 계속 올려서 결국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라는 원칙은 전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관세 협상도 우리가 나름대로 노림수를 갖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친놈이다, 미친놈들 상대하는데 그냥 정상적인 목소리가 이게 통하냐라는 관점이에요. 그게 제일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지금 미국이 거의 뭐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미친놈들을 뭐 몽둥이로 때려잡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몽둥이가 그렇게 커야 말이죠. 지금 우리가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견디거나 개기고 있는데, 이걸 과연 미국이 끝내 너네한테는 안 되겠다 이러고서 미국이 백기를 들거나 그냥 합의를 보자,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요구하는 뭐 수압도 들어주면서 마스가도 하고 뭐 원전 협력도 받아들이면서, 지금 유럽이나 일본에 뒤지지 않는 수준 정도로 결국은 뭐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3,500억 불을 다 갖다 파킹하는 게 아니라, 뭐 초반에 뭐 10분의 1이라도 파킹해놓고 나머지는 보증이라든가 이런 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그런 수준으로 만약 합의가 된다고 하면 뭐 좋죠. 나름대로. 물론 뭐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본은 거의 5,500억 불 다 그냥 파킹하는 개념으로 합의를 봤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일본보다 미국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국에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정말 잘 되는 것이고, 뭐 팔기만 하는 게 맞는데, 저는 3,400선 이상에서 오를 때마다 파시는 건 뭐 꽤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 들어요. 왜냐면 연말까지 목표가 지금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3,500에서 3,800 정도가 연말 정도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해보면 위쪽으로 사실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2200대에서 50%가 올라온 증시인데요. 50%가 올랐단 말이에요. 3,400, 1200이 올라왔으니까 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45%. 내게 안 올라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위에서 지금 더 볼 수 있는 지수대가 생각보다 안 되는 거죠. 분기 배당이요? 분기 배당락이 오늘 있지 않았나요? 배당락이 아마 오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파셔도 분기 배당 받으실걸요 아마. 배당락이 아마 그 HTS 보시면 배당락이라고 아마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오늘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은 분기 배당락이 있었을 테니까요. 한번 볼까요? 이 배당락 표시가 없나? 있어봐. 표시가 없네? 있어봐. 이게 제가 그냥 생각해보면 분기 배당락이 오늘인 게 맞는 것 같은데.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셔요. 내일인가? 오늘 아니면 내일인데. 지금 4월 달에 이후에 어쨌든 40%가 올라온 시장 지수를 감안해 보면은, 사실 뭐 지수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 계좌가 여전히 마이너스라고 하면
뭐 2차전지 가지고 여전히 견디고 있어요. 2년 전 고점 대비해서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내지 이런 분들 쪽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올라온 게 뭐 바닥 많이 내려간 다음에 올라왔다고 해도 크게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이번 장에서도 뭐 크게 재미없었습니다 이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부분들은 아마 좀 얘기 안 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그래도 이번 장 한 6개월 사이에 회복됐지 싶은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얘기하는 분들은 내가 뭐 엄청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아무도. 예. 여기 지금 1000분 계시면 손해났어요 이러고서 3-4명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분명 6개월 전보다 상황들이 많이 좋아지셨을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얘기 안 해요. 예. 얘기 안 합니다. 예. 절대 안 하죠. 뭐 여기 공개적으로 수익 난 게 뭔 자랑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잘 안 하지. 자, 거의 투자가 개념이 개인 투자가 분들 은둔 투자잖아요. 수익 난 것도 비밀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너무 어이없이 빠진 것들에 대해선 뭐 푸념겸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지수가 한 40% 오를 때 보면 제가 아마 4월달, 5월달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TV에 나와서 전문가들 떠드는 종목들이 많이 간다라고 얘기 들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때 그렇게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게 지수가 올라가는 30-40% 몇 달 만에 올라가는 게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장이잖아요. 그때 보면 그 방송에서 막 떠들고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진짜로 그냥 이렇게 떠벌리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뭐 지금 장의 성격이 뭐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장이 뭐 한두 달 보름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6개월 올라가는 장에서 계좌가 뭐 제대로 구성이 안 됐거나 포트가 희한하게도 안 가는 것만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 하면 그건 개인 선택의 문제죠. 예. 내가 잘 못한 거죠.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흐름을 타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예. 뭐 시장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지수가 40%가 올라가는데 내게 안 갔다? 이거는 심각한 종목의 어떤 오류죠, 사실. 예,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시 이제 복귀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시장에 대한 뭐 기대값도 있고, 한미 관세 이슈는 뭐 어쨌든 뭐 정부에서 바라는 건 어쨌든 에이펙 전에 좀 웬만큼 타결 보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 달 남았죠. 에이펙이 딱 한 달 남았는데, 지금은 사실 주말 사이에서도 나온 얘기 보면 그렇게 우리한테 뭐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미국이 오냐오냐 해주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왜 금요일날 마이너스 100까지 빠졌지 이러고서 반등이 나오는 건 정말 다행인데, 금요일날 왕창 빠질 때 관세 이슈가 저는 한 70%쯤 차지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해결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반등이 나오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하긴 합니다. 금요일날 빠졌던 것 대비해서 뭐가 해결이 됐길래 올라가는 거지? 라고 생각해보면 뭐 국가전 사망이 불나서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니라는 아이러니한 현상들 때문에 올랐다? 네이버가 덕분에 더 올랐는데 뭐 코인 이슈도 있지만 국가전 사망 대신해서 네이버의 역할이 한 번 더 부각됐다라는 게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저렇게 해서 네이버 올랐다고 시장이 반등 나오는 게 결코 반갑거나 뭐 그런 이슈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보다는 나름 좀 세게 오르는 부분들, 주말새 해석된 게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내용들 가끔 보면은 그런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 25%를 넘어서 50% 관세를 때리니 뭐 100% 관세기를 하는 뭐 압박도 일부는 있다고 하는데, 내내 미국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반도체 때문에 못한다. 디램 70%나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100% 관세 매긴다고 하면 뭐 삼성도 이번에 30% 가격 올린다고 했는데
계속 올려가지고 맞짱 뜬다 이런 식으로 이걸 누가 여론을 이렇게 몰아가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이 관세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면 우리도 할 카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사이는 되게 멀어지는 내용인데, 마치 우리가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압박하는 것처럼, 예, 70%나 차지하는 D램 니네가 어떻게 구할 건데 딴 데서 이런 식으로, 예, 우리도 배짱 부리자 뭐 이런, 이제 유튜브는 워낙 또 조회수를 중요시하니까 그런 또 일각의 시각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예,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뭐 저도 일견 동의하죠. 우리도 지금 개기는데 뭐 현대차도 25% 관세 여전히 맞고 있지만, 그래서 뭐 도요타보다 비싸졌다, 유럽차보다 비싸졌다 그러는데, 정작 뭐 현대차에서 사실 그렇게 막 초조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미국의 뭐 비중을 줄이면서 국내에서 만든 건 유럽 쪽으로 돌린다 이런 식으로 좀 우회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연말까지 정도는 가격 인상에 대한 뭐 얘기도 없고, 손실이 좀, 그러니까 손익이 줄어들어도 참겠다라는 정도거든요. 뭐 되게 큰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물론 뭐 그런 거래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진짜 반도체 가지고서 개겨서 벌게 되는 돈을 생각 같아서는 이제 현대차에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엄하게 두드려 맞고 있는 건 현대차고, 뭐 관세에서 좀 자유롭다고 할까요? 워낙 비중, 그러니까 자동차는 대안이 너무 많지만 D램은 솔직히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가 70%, 우리도 진짜 뭐 중국처럼 개길 건 아니더라도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우리 그냥 수출 물량 확 줄어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한번 냅다 질러대면, 미국이 움찔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속으로야 괘씸하다 이러겠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제가 봐서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슈는 뭐 반도체 관세 100% 얘기도 있지만, 뭐 우리는 어쨌든 정당하게 미국에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 뭐 바로 100% 관세 맞을 리도 없고, 또 30%쯤 가격을 올리는 게 지금 대세라고 하니까 어마무시한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금, 예, 삼성전자 대입 하이닉스 강세가 나오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뭐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이 꽤 있는 것으로 일단, 예, 모두 이제 알게 되었는데, 파토는 안 나야 되겠죠. 어느 정도 개기다가 윈인 정도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갈 길은 근 한 달은 남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지금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의약품 관세를 100% 매기는데, 이게 당장 10월 1일까지 공장 착공을 시작한 데 빼고는 다 100%라고 하는데, 유럽하고 EU는 또 제외시켰거든요. 예외. 우리나라는 100%냐? 셀트리온 말고는 좀 자유롭지가 않은 거 아니냐, 대부분. 그런 해석이 있고요. 자, 그리고 국정자원 화제가 오늘 큰 이슈인데, 어쨌든 국가전산망이 뭐 주말 끼고 있어서 조금 다행이었지만, 약간 복구가 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좀, 예, 민원 대란도 일어날 것 같고, 지금 또 배터리 쪽이죠. 이게 배터리를 뭐 교체하는 입장에서 좀 바꿔 끼려고 뭐 탈부착 하다가 지금 났다는 얘기가 정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게 중론이고, 뭐 일부 무자격자를 포함해서 뭐 작업하다가 어쨌든 났다라고 하니까, 근데 났는데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재작년인가요? 뭐 인천에서 그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화재 나고 나서 뭐 몇백 대가 타가지고 난리 난 것처럼, 이게 그냥 하나 타니까 이 열폭주가 일어나면서 옆에 것들 다 태우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백 개의 그런 정부 전산망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현실까지 나와버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에 그 카카오 그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나가지고 카카오가 장애받았던 그 상황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진 거죠. 예,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로다가 뭐 이런 종목들, 예, 뭐 클라우드 관련주, 보안, 인증 관련주, 뭐 네트워크, 전고체, 나트륨, ESS, 냉각, 화재 방지 관련주들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예, 이제 거명들이 많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예, 역시 다른 쪽으로도 여기 보면은
글씨가 좀 짧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할 것 같은데요. 뭐 모바일 신분증 관련주,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 네트워크 장비, 보안, 뭐 정부 대체, 예, 열폭주 관련주, 뭐 전고체, 냉각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래도 좀 오늘 세겠지라고 얘기를 한 거고, 뭐 시장 대비해서 예, 비교적 센 섹터들이 많이 나온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뭐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보면은 이게 또 미묘하게 악유가 있죠. 왜냐하면 카카오 센터가 3년 전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엄청나게 질책을 하고 너네 왜 백업을 잘 안 갖춰가지고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카카오 엄청나게 갈굼당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전산망은 그 사이에 또 뭐 이중으로 백업이 됐거나 이런 게 거의 없이 그냥 흘러와서 이번에 또 화제가 나서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되니까 정치권은 보란 듯이 뭐 네 탓이다 또 네 탓이다 이래고 또 싸웁니다. 예. 3년 전에 사고 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대로냐라고 하는 거 있고, 정권 이양받은 지가 언젠데 관리를 아직도 있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악유가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예, 이 관점의 기사를 보면은 재밌는 발상이에요. 보면 항상 대통령 보면은 국가전산망 이중 체계가 없는 게 놀랍다. 자기 몰랐다 이거죠. 예, 이중 체계인 줄 당연히 알았는데 아직도 안 거쳐놨어. 3년 전에 카카오 사고 났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밤새서라도 뭐 대책 마련하고 예, 복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3자 관점이에요. 나는 예, 별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뭐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정권을 어쨌든 6월 달에 물려받았으니 넉 달이 지났는데 이게 뭐 책임이 없는 건 아닐 거고, 정치적인 공방과는 다르게 저는 오늘 요 세 종목을 주목한다 그랬어요. 아침에. 왜냐하면 이 두 종목은 카카오 화재 났을 때 많이 갔던 애들이거든. 이게 데이터 솔루션하고 한싸기, 그리고 S2W는 이제 5일밖에 안 된 신규주인데 약간 그 보안 쪽으로 해서 좀 기술력이 엄청나게 있는 쪽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서 세 종목을 보자 이렇게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데이터 솔루션 뭐 출발이 원래 반상한가 정도 나왔었고, S2W가 대단하죠. 보합 정도에서 지금 아까 보니까 지금 한 13 올랐는데 아까 한 15, 16까지도 올라갔었어요. SMW 좋았고, 오늘 실제 매매를 했던 건 한싹인데요. 아까 별로 좀 안 올라가길래 제가 한 6,200원 요 정도 평단으로 해서 비중을 좀 들어갔다가 아까 또 요거 시작하기 전에 올라가길래 6,540원 이렇게 한 5%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5.4%? 예. 5.4% 수익 보고 나왔는데 뭐 그 정도쯤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 그래도 뭐 지난 이제 카카오 화재 때 올랐던 거 중에 그래도 데이터 솔루션하고 한싹이 좀 세게 올랐던 이력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오늘 그래도 5%짜리 매매라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과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좀 기억을 못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오늘 사실 알고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큰 이슈인데도 여기 그 많은 업종들과 종목으로 얘기해 드렸던 것 중에 솔직히 생각보다 별로 안 가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버 보안 이슈는 아닌데 뭐 해킹이 들어와서 뭘 다 털린 것도 아니고 거의 물리적 보안에 가까운 사고 같기도 하고, 그냥 사실 그냥 화재가 난 거니까 뭐 백업을 안 했다든지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 이게 뭐 전고체로 나트륨으로 뭐 배터리 화재 자체 뭐 냉각 이런 걸로 지금 엄청나게 이슈를 만들거나 이러진 않는 분위기에 상대적으로 뭐 이제 코인 이슈가 따라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보안 이슈가 제일 세요. 보안주가 오늘 대표적으로 제일 있습니다. 지금 뭐 파이오링크도 엄청나게 올라왔고요. 지금 또 한 축이 지금 막 방송 시작하고 세진 쪽이 저쪽이네요. 그 화장품. 아무래도 무비자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다 보니까 무비자 이슈에서 또 예, 기대감이 큰, 예, 오늘도 APR은 또 리포트가 여러 개 나오기도 했었고요. 제가 8% 올라가니까 뭐 삐아
뭐 한국화장품 이런 것들 좀 움직임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움직임이고요. 또 일부 뭐 방송사 같은 데서도 국정자원 화재건을 가지고 이렇게 네이버를 비롯한 뭐 이런 클라우드 관련주, 또 보안주, 배터리 화재 방지, 수전 설비, 전고체 나트륨 배터리, 냉각, 인증, ESS,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8, 9개 섹터로 해서 막 보도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오늘 제일 좋은 거죠. 네이버가 국정자원 대체 창구로 활용되면서 정부가 네이버를 통해서 공지 전달한다. 이거 뭐 거의 정부 기능을 대신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오늘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앞으로 뻥나면 네이버 찾는다 이런 거죠. 뭐 자주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겠지만 이런 얘기들 나왔고, 또 다른 또 뭐 다양한 그런 오늘 해석들이 나오는데, 오늘 관련주로다가 국정화재건, 화재 안전성, 또 나트륨 배터리, 뭐 클라우드, 보안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흐름들이 나오겠거니 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종목 흐름이 제일 중심이었던 것 같다. 데이터 솔루션, 한싹, SM, 한싹도 제가 팔고 나서 한 200원 더 올랐었거든요. 10몇 프로까지는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이 다 아침에 한 15% 정도 내외까지 올라갔던 거니까 오늘 그래도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군이 아니냐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금요일날 장 빠질 때 일정 관리로 해서 하나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오늘 오전 10시에 일동제약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일상에 대한 결과를 IR로 발표한다. 이거가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9시 시작하자마자 얘가 마이너스 8%까지 갔던 거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8% 갔다가 지금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지금 20%대인데, 어쨌든 뭐 아침에는 잠깐 뭐 무슨 유언비어가 돌았는지 뭐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봤던지 하여튼 마이너스 8까지 밀리더니 9시 55분쯤 돼갖고 극반전이 나오면서 플러스 전환되더니 결국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데이터 공개된 거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게 경구용 유노비아라고 하는 일동제약 약물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뭐 릴리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쟁사들의 비교적인 뭐 경쟁 그 약물과의 비교해서 체중 감소율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최고 용량 시에 이제 그 감소율 같은 걸로 따져 보니까요, 이게 보면은 뭐 로슈 거는 4.6에서 6%, 뭐 턴스라고 하는 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4.9%, 뭐 스트럭처가 4.9%, 릴리가 3.5% 이런데 지금 유노비아가 6.8%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냥 한마디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주 나버려가지고 오늘 세게 일동제약주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상승이 나왔고요. 또 하나 조금 금요일 대비해서 오늘 큰 반등이 나온 섹터가 뭐가 있냐면은 그 미용 그 피부 이식 관련된 섹터 있죠. 이쪽이 굉장히 셌어요. 지금 세고 있어요. 지금도 뭐 센데, 이게 원래 복지부에서 인체 조직 관련해서 원래 그 의료용으로만 써야 되는데 피부 성형 쪽으로 많이 쓴다 이래갖고 이걸 막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LNC 바이오가 잘 나가다가 금요일에 마이너스 16%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한스 바이오 좀 엄청 빠지고 이랬는데, 뭐 주말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일부 그 업체들의 반박도 있었고, 또 복지부에서 뭐 규제 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오히려 이런 이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면 인체 조직은 이거 어차피 다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의 기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데 기증 사례가 줄어들까봐 걱정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뭐 제가 알기로는 LNC 바이오의 그 인체 조직은 거의 수입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규제가 없던 일로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LNC 바이오랑 한스 바이오 같은 게 되게 세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이 2차전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갖고 그런데 2차전지가 바닥에서 안 움직였어요? 예, 2차전지 바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뭐 언제쯤 움직이냐고 아직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참 저로선 좀 답답하기 그지없지 않나? 아니 바닥에서 5, 60% 배 이상 올라간 2차전지 종목도 있는데 예, 그 고점만 생각해가지고 아직도 멀었어요 이러고 언제 움직이냐고 그러는데 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2차전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내가 산 가격만 생각하니까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 2차전지가 지금 안 갔어요? 예. 많이 갔지? 바닥에서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내가 산 가격에 만족을 못 하시는 거고 아직 그거에서 멀었으니까 그런 거지. 예. 그럼 2차전지가 지금 그럼 2년 반 전에 그 고점을 탈환할 정도로 지금 올라갈 분위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따져보자고 10만원 하던 게 한 15,000원까지 빠졌는데 예, 그게 지금 뭐 25,000원 됐다가 15,000원에서 만원 올랐어도 60%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10만원에 산 사람 입장에서야 15,000원이 되든 25,000원이 되든 사실 큰 차이 없겠죠. 예. 관점의 차이인데 예, 2차전지도 바닥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사신 게 고점이니까 답이 없는 거죠 아직은. 멀었죠 아직. 뭐 바닥에서 왕창 긁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바닥에서 고점에 산 거 대비해서 10배쯤 긁어놓은 분들은 아마 이익이 났겠지만 예. 그러니까 2차전지를 그 높은 가격에 산 다음에 마이너스 8, 90까지 내려올 때까지 견디신 분들의 예죠. 예. 와, 그걸 그렇게까지 견디라고 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배터리 아저씨 말고는. 예. 마이너스 8, 90 될 때까지 견디시고 나서 그 상태에서 지금 뭐 배가 올랐어도 50에서 70% 마이너스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데, 와, 그럼 그렇게까지 하시란 분이 사실 다 사후 약방문이지만 예. 그렇게까지 견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설사 2차전지를 아마 더럽게 강하게 얘기했던 애들조차도 한순간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은근슬쩍 빠졌을 뿐이, 그러니까 은근슬쩍 얘기 안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서 다른 쪽 좋죠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투자라고 하는 게 참 답이 없는 거긴 한데 누가 10,000원에 산 게 5,000원 깨질 때까지 갖고 있으라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손절매 하나라는 법칙이라는 게 왜 있느냐 따져보면 사실 답답하기 너무 그지없습니다. 저는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사람 중에 하나인 게 그야말로 뭐 2, 3만원 하던 게 10몇만원 가고 그럴 때 역할도 없었어요. 저는 2차 전지 그렇게 가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뭐 10만원에서 내려올 때 너무 이상합니다라고 생각해서 뭐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주장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올라갈 때도 별로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별 얘기 없었어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한 축에 저는 속해 있다고 보는 게 딱 맞는데 그냥 답답해요. 보자고 치면은. 네. 그런 뜻으로 보면 여러분들 지금 요새 뭐가 한 10배쯤 올랐다 이런 종목들의 미래라고 하는 게 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또 뭘 사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이 났거나 이런 섹터들이 분명 또 있으실 건데요. 어떤 분들 입장에선 결국은 잘 요리하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입장을 꼭 견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바닥에서 뭐 한참 올라가는 애들이야. 제가 오늘 사고 싶었던 종목이 딱 하나 있어. 저 KNR 시스템이라고 그 액추레이터 관련해서 오늘 뭐 만들었다 그러더니 저거 아까 12, 13 정도 하더니 21까지 올라왔는데 저거 제가 요새 로봇 쪽에 꽂힌 거는 액추레이터 세 종목이란 말이에요. 로보티즈랑 하이젠 RNM 3연 정도인데 이거 KNR 시스템이 신성으로 좀 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뭔가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세계 최초 개념이기도 하더라고요. 요거 액추레이터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직 그 사이즈도 적은 편이고, 예, 오후까지 더 끝발 올리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오는데요. 예, KNL 시스템. 예.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데 지금 하다못해 모건 스탠리도 뭐 겨울론이 여름론으로 바뀌면서 반도체 막 예, 별 쇼를 다 하게 만드는 리포트 나오잖아요. 그죠? 로봇주 현실은 답답한 것 같은데 예, 더럽게 앞으로 피지컬 AI가 확대되면서 AI 시대에 총하는 로봇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추기는 애들이 나와야지 큰 상승이 나오는데 전기차랑 2차전지 쪽은 그렇게 부추기는 애들이 요새 다 죽었다는 거죠. 예, 그냥 지금 테슬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래도 2차전지 희망이다 이러는데 사실 테슬라 자체도 이번에 실적 보면은 차가 잘 팔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냥 ESS가 잘 되는 거고, 예, 에너지 관련해서 뭐 성과가 나오는 거, 그리고 로보택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 로보택시가 만약 전 세계 유행이 돼버리거나 표준이 되면 차는 더 안 팔리는 거죠. 여러분들 공유차 개념이잖아요. 예, 앞으로 차 한 대 가지고 10명이 그냥 활용해서 쓴다 이렇게 돼버리면 차는 더 안 팔려요. 물론 뭐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차는 더 안 팔리는 개념이 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전기차가 얼마나 이제 100% 시장을 참여하는 시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이제 이번에 뭐 사실 한 5, 6년 전만 해도 뭐 지금쯤이면 이미 내연기관차들이 차도 내연기관 하나도 안 만들고 전기차만 만드는 시대가 이미 왔어야 되는데 여기에선 지금 몇 년쯤 수년이 돼 있는 거고 뭐 적어도 트럼프는 전기차 그렇게 의무화 강조하지 않는다 정도이기 때문에 뭐 머스크 입장을 고려해서도 뭐 확실히 뭐 전기차의 세대로 그냥 몰아붙인다 이런 느낌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어쨌든 몇 년씩 다 수년이 됐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약간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도 좀 예, 관심을 두셔야 돼요. 예, 로보택시가 활성화돼서 차는 덜 팔리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 궁극적으로 예, 그게 진짜라고 하면 예, 왜냐하면 소유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쓰고 남는 시간을 뺑뺑이 돌려서 뭐 수익은 창출하겠지만 그만큼 차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야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2차 전지를 지금 추천하면은 바닥 기준으로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이 없으니까 추천하겠지만 10만원짜리가 만원, 15,000원 됐다가 올라가는데 얘가 다시 10만원 될 겁니다 라고 추천하지는 않겠죠. 25,000원인데 뭐 3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 이러고 추천하겠지. 예. 추천하는데 에코프로비엠 지금 예전에 고가 경신할 겁니다 이러고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냥 여기서 조금 더 가야지. KNL 시스템 지금 27%까지 올려. 저는 아까 보니까 이게 저기서 고민인 게 아까 12, 3 정도 올라왔을 때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이거 살까? 오늘 분위기 보면 상칠 것 같은데 그러다 안 샀는데 예, 아쉽네요. 예, 샀으면 적어도 한 10%는 먹었겠다. 예, 오늘 저게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가지시면 로봇 쪽에서 액추레이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사요. 예, 액추레이터 뭐 또 경쟁회사가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앞으로도 나오겠는데 액추레이터 얘기 나오면 일단 질러야 된다. 예. 액추레이터 얘기 나오면 왜냐하면 네, 로봇 원가 중에 한 30-40% 차지하는 게 예, 액추레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그 이번에 이제 그 머스크가 그 인터뷰한 거에서도 나왔지만 자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무비자 이슈 어쨌든 APR 뭐 BI 이런 것들 상승 예, 오늘부터 이제 본격 시작됐고 뭐 아까 보니까 뭐 인천항에 벌써 크루즈 타고 몇천 명이 왔다 그러대요.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예, 카카오는 뭐 저는 이 카카오 업데이트 안 되게 억지로 이렇게 버튼 꺼놨거든요. 근데 뭐 이거 같은 업데이트 되고 욕을 엄청나게 먹는다고 하는데 일부 뭐 다시 개편한다고 하니까 약간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LNG선은 중국이 꽤 우리나라 따라오려고 그러다가 그 LNG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계속 매기잖아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선사들이 중국한테 발주를 안 낸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올해 LNG 선박 수주가 제로다. 우리나라가 혼자 다 휩쓴다. 뭐 LNG 관련된 섹터들은 어쨌든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있었니? 예, 게임주. 오늘 NC소프트랑 펄어비스 얘기하면서 신작이 의외로 좀 인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불러드렸던 뭐 국정자원 화제권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섹터들의 움직임. 근데 이게 오늘 다 복구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데이터 센터 백업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의 전고체화 뭐 이런 것들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 한 페이지 더 있는데 상법 개정. 뭐 이번 국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화재 이 지난번에 반면교사로 삼자 데이터 솔루션하고 한싹. S2W는 신규 보안주인데 유망한 기술 갖고 있다는 게 오늘 부각되는 것 같고. 자, 무비자 이슈, 숙박 카지노 화장품, 게임은 요 두 종목이 신작 반응이 좋다라는 거.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가 오늘 초강세이고 오늘은 이제 결제주는 조금 쉬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단독 기사 있었던 게 지니언스가 있었죠. 예, 요런 정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먹방 리스트는 조금 수정해 본 게 삼성전기 여전히 가져가고 시메스, 한라캐스트, 뭐 NHN KCP. 그리고 오늘 Y바이오가 조금 반등이 있을 법 하다가 그냥 주춤되는데 저는 뭐 오늘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빠졌던 거 거의 원위치까지 아까 올라왔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하루에 다 사가지고 어떻게 해보시려고 하는 거 말고 그냥 예, 계속 말씀드려요. 치매 예방용으로 하루에 한 5주 정도씩만 맨날 사보세요. 그냥 1년 동안. 예, 그러고 나면 좀 돈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이니까 네, 계속 그런 관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저는 오늘 이제 시장의 그 관점으로 봐서는 뭐 여전히 오늘 외국인들이 그래도 뭐 선물을 거의 1조 정도 샀어요. 현물을 한 2천억, 다 합치면 2,700억 샀는데, 자, 뭐 그만하기 다행입니다. 저는 오늘 그 기준점이 금요일날 빠진 거에 반 정도는 회복이 돼야 그래도 오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딱 반이에요. 예, 딱 반입니다. 80 몇 포인트 빠졌고 20포인트 가까이 빠졌던 거에 딱 반씩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결정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가 있죠. 이게 뭐 완벽하게 다 빠진 것만큼 올라왔으면 뭐 아무 일도 없었던 이럴 텐데 어쨌든 빠졌던 거에 반쯤 회복이 됐으니까 사람들은 또 양쪽으로 생각이 나뉘겠죠. 빠졌던 거 겨우 반 올라왔다 있을 거고 빠졌던 거에 반이나 회복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역시 양쪽의 그 입장들이 여전히 팽팽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전에 웬만큼 정리하고 가자 이런 주장 아직도 있을 거고 연휴 전에 뭐 꿀렁대면서 좀 약하면 뭐 에이펙도 있고 무비자도 더 활성화되는 연휴도 있고 뭐 지금보다 한미 관계가 더 악화가 되기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저점 매수를 계속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교차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계속 며칠 더 뵙겠지만 지금 지수보다 더 올라가면 현금 비중은 뭐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대3 정도 가는 건 무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대감은 갖고 가는 게 70%고 리스크 관리도 하는 게 30%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연휴 전에 그 정도 흐름 가지고 저도 지금 공교롭게 가이드 계좌가 70%쯤 주식이고 30% 현금이에요. 예, 딱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여기서 만약 더 빠지면 뭐 현금을 주식으로 좀 바꿔서 예, 10%좀 더 주식으로 태울 수도 있겠고 오히려 3,500을 뭐 연휴 전에 과감하게 찍는다 그러면 한 6대4 정도로 예, 오히려 현금을 더 늘려서 갈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3,400이 깨지면 한 8대2 3,500이 넘겨버리면 6대4 요 정도로 가는 흐름이 일단은 그 비율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막판에 보니까 로봇주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KNR이 이제 산 근처 가면서 나우로보틱스에다가 지금 삼연두에 좀 덜 오른 액추레이터 관련주인데 얘도 조금 올라오네요. 자, 로봇주들 여전히 다음번 어닝 시즌 전까지는 기회윤이 여전히 있는 쪽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30분 넘었네.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요. 급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네, 내일 다시 뵐게요. 맛점 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